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소위 여론조성팀 및 댓글팀 의혹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을 편드는 여론조작 댓글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내용들은 한동훈에 대한 지지활동 수준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대구시장,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당대표 후보 등 현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저열한 인신공격 수준의 댓글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자신은 소위 댓글팀과 전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도 정치라는 건 자발적 지지와 응원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댓글팀 의혹 관련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특히 우리 당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는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며 여야를 떠나 이런 여론조작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측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소위 여론조성팀 의혹과 댓글팀 의혹 가운데 우선 여론조성팀 의혹은 장해찬 전 청년최고위원이 최초로 제기했고, 댓글팀 관련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달리 우리 보수는 앞뒤가 다르지 않아야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바로잡는 것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복수의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을 몇 개만 텍스트로 공유한다. 오직 한동훈 후보의 홍보를 위해 장관 시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도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 한동훈 후보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저에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저는 마타도를 하지 않는다라면서 자신이 과거 한동훈 후보 측 여론조성팀 관계자들에게 받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몇 개를 증거물로 공유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문자들은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부터 해서 비대위원장 때까지 쭉 활동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 5월 16일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에 받은 문자 메시지는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참여연대 조지는 데 요긴하게 쓰시길, 지금 한동훈, 장해찬, 찰떡 콤비인 장관님께도 보고 드림, 이런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해찬이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분명히 그 내용을 장관,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인 한동훈에게 보고가 된 내용이라는 것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윤석열 정부 초기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도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2023년 6월 2일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한동훈 장관 홍보 유튜브 쇼츠를 공유하면서 이런 콘텐츠 기획 제작에서 활약상 보고 중,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2023년 7월 29일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화영 수사 관련 수원지검 연좌농성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화영 덜어놓은 이슈는 더 끌고 가자, 커뮤니티 유튜브 조치할게,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6일 받은 문자 내용은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 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 이런 내용의 문자를 누군가가 장해찬에게 보낸 것으로 그렇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공개했습니다. 장해찬은 이어서 이 문제, 즉 여론조성팀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정말 무관하고 자신이 있다면
장해찬 자신을 고소하라고 그렇게 한동훈에게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장해찬은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면으로 들어오라. 법무부 댓글팀 고소로 물타기가 되겠는가? 저는 줄기차게 법무부 박측근의 개입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성팀 문제는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안의 조직이 아니고 법무부 바깥에서 한동훈을 지지하는 특정 그룹의 움직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독 저에게만 우물쭈물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당원도 고소하고 AI 음성도 고소하고 그야말로 고소왕이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평소에도 정치인은 법적 대응을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하는 법이다.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많이 다르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진영 전체를 생각해 고뇌하고 인내하는 것뿐 자신 있으면 직접 고소하라는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장해찬에게 지금 사실상 꼼짝 못하게 뭔가 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해찬이 당신이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지금 폭로한 내용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직접 한동훈 당신이 고소해봐. 한번 그렇게 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이렇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장해찬이 제기한 여론조성팀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동훈 주변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여론조작용 댓글팀 문제가 지금 상당히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양문석이 이틀에 걸쳐서 연속으로 제기하고 있는데 첫 제기 때보다 둘째 제기했을 때 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양문석은 한동훈 댓글단 의혹 정황 증거 확보란 제목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계정 네이버 24개를 확보하고 이들 계정에서 작성된 약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심 계정들은 한동훈 후보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한동훈 지지 댓글 작성, 한동훈 관련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대표적 활동을 한 계정은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약 1만 8천 개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양문석 의원실에서 6만여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 내용 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으며 조금씩만 변형한 댓글도 상당 부분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은 댓글 내용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분단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또는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계정은 계정을 삭제하거나 과거 댓글들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이는 댓글 작성자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문석은 한동훈 후보의 댓글단으로 의심되는 조직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신분인 지금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댓글단의 활동은 네이버 외에도 다음 주요 커뮤니티, SNS 등 더욱 광범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문석은 이 같은 1차 보도자료에 이어서 2차 보도자료에서는 이 댓글단 의심 계정에 대한 2차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양문석 측은 의심 계정 5개를 추가로 확보해서 총 29개의 계정에서 작성한 7만여 개의 댓글에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동훈 댓글단 의심 계정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 활동에 그치지 않고 그의 정적에 대한 공격이 상당수였는데 공격 대상은 야당뿐만 아니라 자당인 국민의힘 인사에 대한 공격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초기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본격적인 갈등설이 불거졌던 2024년 4월경 이후부터 비판적 입장으로 선회해서 최근까지 입장의 변화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는 댓글들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혹은 보수우파, 자유우파인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 비판하는 그런 기사라든지 혹은 한동훈을 비판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가서는 거의 집단 폭력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댓글을 달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을 아주 저열한 수준으로까지 공격하는 그런 댓글이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났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국힘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동훈이 희생하듯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방해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내용의 그런 댓글이 계속 올렸다고 합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면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이 격화된 5월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윤대지, 용산대지, 윤두창 등의 아주 저열한 말들을 사용하면서 인신공격까지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멸칭, 즉 경멸하는 멸칭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이어졌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성괴, 건풍기 등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과 윤석열은 허수아비, 성괴, 김건희가 상황 등의 대통령실 권력 구조를 비판하는 내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 내용을 명색이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스스로 소위 보수니 우파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들이 보수 우파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최근 들어서 달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의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총선을 말아먹은 애 당대표가 되면 국힘이 가망 없다라는 메시지를 낸 5월 21일 이후에 홍 시장에 대해서 노망난 홍발정, 홍치매, 홍할배, 윤두창의 개 등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본격적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경쟁 후보에 대한 공격도 상당수 발견됐는데,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노상방뇨, 원방뇨, 건희룡 등으로,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에 대해서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섰던 배신자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활동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동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몇 차례 걸쳐 밝힌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관종 심평, 쉼평 등 비난 댓글도 상당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양문석은 한동훈 댓글단 의심 계정들의 집단적 공격 대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면서 표현과 호칭의 방식이 저열하기 짝이었다.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처럼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거나 한동훈 후보와 대립하는 자에게는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일부 극성 세력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왔길래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양문석 같은 좌익정당 국회의원들에게까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는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권순할TV에도 가끔씩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보수 또는 우파로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지금 어느 특정 무슨 기사나 특정 유튜버에 대한 댓글 정도에 넘어서 전반적으로 광기의 그 행태를 보이는 어떤 특정 집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준석을 지지하던 그런 세력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정상적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지금 상당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누군가를 지지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지나 비판은 일정 부분의 수준을 지켜가야 그게 납득이 될 수 있고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은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런 이상한 댓글들,
그런 내용들의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된 한국의 자유우파, 보수우파 흐름과 연결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거의 지금 한동훈에 대한 거의 맹목적 광신도 수준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일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한동훈과 관련돼서 심각하게 제기된 여러 가지 팩트에 기반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한동훈을 비판하기만 하면 거의 이빨을 드러내면서 득달같이 달려드는 그런 세력이 한국에 지금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왜곡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후보 측의 댓글팀 의혹을 두고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홍 시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당 대통령뿐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건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여론조작 세력들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면서 특검이라도 도입해 두 번 다시 이 땅에 여론조작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는 자신은 전혀 무관하고 알지도 못한다면서 댓글팀 의혹 일체를 부정했습니다. 한동훈은 제가 관여하거나 부탁 의뢰한 게 전혀 없다면서 정치라는 건 자발적 지지와 응원을 먹고 사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댓글이 많다, 이렇게 응원 메시지가 많을 리가 없다는 자기들 기준 생각으로 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양문석은 한동훈이 자발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표명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면서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범죄인 양 표명하는 것, 정치인의 자세일까라고 양문석을 빗대어 비판했다면서 불법이 아니라면 나 양문석을 고소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은 이제 양문석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이 정말로 국민의힘을 위해서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서 갈수록 한동훈에 대한 비토 여론이 특히 자유우파와 보수우파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